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5% 하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장 내내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어려운 시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쉬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세 나타났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가 0.7% 하락, S&P 500 지수는 0.3% 하락,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나홀로 0.07%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이런 평가가 경기 민감주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현재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로 내보내는 원유 수출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수요 급감 우려에 어제 국제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1.7% 내려가며 71.69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개장 시그널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함께하고요. 이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개장 시그널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으로 주식 이야기들 채팅창에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입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7%, 비트컴퓨터 26%, HLB가 22.8%, 명신산업이 21.67%, 큰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이 네 가지 종목들 목표 가격과 수익률에 도달했고요. 현대 엘리베이는 아직까지 약손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한라홀딩스가 13.57%로 아난티를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아난티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두 자릿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화공영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심텍 이 세 가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권에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현대건설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플러스권에 있다가 지금은 수익을 조금 반납하고 다시 보합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도 한번 들어보시고 주식 이야기도 활발하게 한번 정재훈 위원님과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이 경기 민감주가 좀 크게 하락하면서 이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있었고요.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앞두고 이 외국인 수급 변동성 꼭 한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자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예, 일단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시장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코로나 변이에 대한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이 좀 변동성의 요인으로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표 자체가 이제 조금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표가 선행지수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번 달에 나올 거, 다음 달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경기에 대한 두나 우려감, 이 부분들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이 유난히 좀 못 오릅니다. 어제 중국 시장, 중화권 시장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다시 좀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어제 3천억대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고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상승을 해주려면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동성 지수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14포인트가 깨지는지 이 하향 이탈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도 다시 1160원대에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게 된다면 수급적으로 좀 꼬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염두를 해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3200포인트대를 넘어섰다가 다시 3200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3175포인트짜리 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140포인트 정도에서 30포인트 정도 대, 그 정도 때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5일선 자리대가 깨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준 라인대를 보게 되면 1050포인트 정도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조정 좀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지수는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종목에 대한 부분들로 일단 순환매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좀 차익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 중국 쪽에 있어요 환경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강 쪽과 실리콘 관련주들의 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철강 섹터들이 철강 가격이 인상을 하면서 이슈가 돼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쇼티지 부분들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피크 이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인데 가격 조정 다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국제강이라든가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소 쪽과 연계될 수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OCI 같은 경우도 정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KCC 신고가의 흐름들인데 단기 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애플도 이제 신형 아이폰이 좀 나오죠. 14일 날 공개 행사를 연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런 관련주들이죠. LG로텍 같은 경우도 애플카 이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거래일 전에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견주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종목군들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BH가 최근 들어서 한 4거래일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21선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동우전자 같은 경우도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조정 시에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ITM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바닥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개선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ISC입니다. 비메모리 쪽과 메모리 쪽에서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시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인테크예요. 장비사들이 못 올라갔어요. 소재 쪽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코인테크가 먼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시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8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매도세에 기관까지 동참하면서 어제 코스피는 0.5% 내려갔습니다. 내리면서 3,187선까지 내려가서 3,200선 크게 좀 이탈하는 모습 나왔고요. 기관들도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0.14% 상승하면서 1,054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업종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가 하락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까지 주가 향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대표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네이버가 1.57%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는 43만 7,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는 15만 원 선 이탈하기 직전입니다. 15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13% 소폭 하락하면서 7만 6천 원 선 겨우 유지를 해주고 있고 SK하이닉스 아직까지 움직임 없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유럽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경쟁사죠, 인텔이. 앞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인텔의 투자 확대 소식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가 이번 장에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7% 떨어지면서 21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2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고 똑같이 0.3%대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177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1,05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나 개인들의 순매수로 이 장을 좀 출발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어제부터 계속 이 선물 시장에서 좀 사들이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의 매도세가 현물 시장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힘써주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올라가면서 33만 1,700원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거의 다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0.9%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만 6,500원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나마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에서는 빨간불이 2개나 있네요. 펄어비스 1% 넘게 출발하고 있고 현재 8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NF 어제도 강세 보였고 오늘도 강세 이어가주는 모습이죠. 2차 전지주들 계속 꿈틀꿈틀하는 모습이네요. 1.4% 상승하며 12만 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3% 급락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와 CJ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지금 장 초반부터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인데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자, 박스권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하루 이틀 오르면 하루 이틀 빠져요. 지금은 올라서 빠지는 거냐? 글쎄요. 일단 종목별로는 반등이 나왔죠. 최근에 종목별로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또 밀리면 또 올라옵니다. 자, 빠지면은 겁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기회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정받으면 뭐 여기서 지지를 하고
또 다시 올라가는, 이미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은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중국 시장 정모 좀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흔들린다고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뭐 빠져봤자 많이 이미 빠져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올라가지 않았다면, 많이 올라갔다면 당연히 밀리겠죠. 조정을 받을 테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뭐 1%, 2% 내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빠져봤다 2% 이상 안 빠질 겁니다. 대신에 최근에 바닥에서 안 올라온 애들 위주로 해서의 그런 이제 버티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오히려 흔들리면은 저점 매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는 사마 알루미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얘도 급등을 했죠. 어제도 이 사마 알루미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신규 매수는 좀 공략하기는 어려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차별화장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 그래서 뭐 보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신규 매수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오늘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기니에서 이제 쿠타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가격치가 지금 최고조로 지금 가면서 이슈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마알루미늄은 2차 전지 재료주로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몇 애들이 있죠. 지금도 보면 비샘전자가 16%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가는 애들은 이렇게 갑니다. 가는 애들은 이렇게 가고, 여기 보면 비샘전자, 뭐 헬로비전, 디즈니 플러스이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뭐 PMT, 뭐 등등등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것들 보게 되면 가는 것들은 가는데 또 안 가는 것들은 또 지금 안 움직여요. 어쨌든 이 차별화 장세에서 사마알루미늄은 매수는 안 돼도 보유는 됩니다. 이제는 4만 원이 안 깨지는 선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끌고 가시면 어디도 있겠지만 5만 원 갈지 10만 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력들이 땡기는 종목으로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의 영향이 되는 거고, 신규 매수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후성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드디어 후성이 300%를 찍었습니다. 작년 4,800원에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수익률이 어제 19,200원 찍었을 때 딱 300%예요. 4,800원에 산 사람들 기준으로는 300%고, 작년에 그래서 4,800원에서 추천을 하고, 뭐 그냥 뭐 하루 이틀만 얘기한 거 아니고 아주 그냥 지겹도록 얘기를 했죠. 저녁 방송 주요에서도 얘기를 하고, 유튜브 방송에도 얘기를 하고, 공개 방송에도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후성을 많이 얘기했느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후성 너무 지겹다고 맨날 후성만 얘기하냐고, 저 전문가는.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었는데, 후성을 얘기했던 이유는 이때 당시 3월달, 그러니까 3월달 전이죠. 이미 제가 서울경제에 작년에 왔을 때 1월달, 2월달에서 LG화학이 제일 좋다. LG화학만한 종목이 없다. LG화학을 사야 된다. 근데 LG화학뿐만 아니라 후성,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가격을 잘 주질 않았어요. 싼 가격을 잘 주지 않았다가 마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박살이 나길래,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여기에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다 추천했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후성, 삼성 SDI, LG화학을 어마어마하게 추천했죠. 근데 나머지들은 다 100%를 금방 갔어요. 뭐 자동차 부품주,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줬던 애들도 뭐 우수MS라든지 뭐 PNE 솔루션이라든지 LNF, 에코프로 이런 애들은 금방 100%, 200% 올라가 버렸는데, 이 후성만, 이 기업은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후성만 30%, 40%밖에 안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일 만만해가지고 작년에서 8번을 계속 추천을 했고, 공개방송에서는 한 100번, 200번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 야, 이거는 올해 무조건 가겠는데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악재는 다 사라지고 거기다 탄소 배출권 이슈도 좀 살아있고, 그래서 올해에서는 작년보다 더 많은 11번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번 추천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1000번 가까이를 추천을 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아마 후성을 저만큼 많이 얘기하거나 바닥에서 4,800원을 추천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작년에 올해도 통틀어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 9,830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최저점이
여기 1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최저점이 9,430원입니다. 그러니까 9,830원에 추천한 저 같은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9,430원에 추천한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최고 저점에서 추천한 전문가지만 어쨌든 저는 저점에서 잡는 탁월한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4,800원, 그다음에 작년에 7,000원, 8,000원 때도 많이 얘기했었어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2만 원 간다고 제가 우겼잖아요. 근데 거의 같습니다. 수익률은 300% 찍었고 올해 저점을 기준으로도 지금 100%가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5%, 8% 정도 찍고 있는데 더 갑니다. 이유는 연기금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보통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실적은 실적대로 좋지만 연기금이 지금 계속 안 팔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뭐 끝나고 봐야 되겠지만 연기금이 엊그저께 65만 주, 지금 28만 주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마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에 뭐 30% 급등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 달 만에 30% 급등했다고. 2016년도 대비로 따지게 되면 10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게 끝이냐?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생존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고 탄소 배출권 이슈가 이제 불어닥치거나 아니면은 뭐 불화수소 이슈가 불어닥치거나 하게 되면 후성한테는 앞으로의 수익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기회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을 열심히 땡겨가지고 비싸게 아마 팔아먹기 위해서 저는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2만 원 이제 달성도 안 했잖아요. 5만 원 보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서는 10만 원 간다 그래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종목이어서 10만 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는 달성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더 가져가시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박스권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세가 뭐 단기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종목들도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개장한 지 12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각에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SR입니다. DSR 지금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 정치 테마주, 인맥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양자 대결에서 앞선다라는 풀이가 나오면서 홍준표 의원의 관련 종목들이 지금 힘을 받고 상승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낙연 전 더민주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와는 격차가 좀 많이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 의원이 20대에서 30대 50% 이상 지지율을 얻어냈다고 하고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29.2%, 30대 지지율은 34%대입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MH 에탄올 전일 거의 상한가 도달했었고 오늘도 시세 함께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3기라든지 대부분 급등하는 종목들이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실까요? 네, DSR 지금 22.6%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개장하기 전부터 예상 체결가로도 크게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현재도 개장하고 나서도 힘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9,830원까지 올라갔다가 9,690원에서 현재는 거래가 되고 있고 8월 중순에 5,400원부터 오늘날 9,800원대까지 거의 주가 2배를 2주 만에 좀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래 정지였다가 다시 거래 재개가 된 그런 종목인데 내추럴 엔도텍이 지난 2015년에 가짜 백수호 파동 속에서 실적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4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는데 서흥이라는 기업에서 이 내추럴 엔도텍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한양행과 협업할 것이라는 전략도 내세웠는데 이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인 내추럴 엔도텍 거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봉으로 보시면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도달했고요. 그 다음날 점상 올라갔고 오늘도 상한가 시도했다가 네, 지금 상한가 올라왔네요. 29.69%고 2,525원부터 주가가 1,150원까지 지금 단숨에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약간 투기성 투자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힘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코스닥도 낙폭 확대 중이고 1,050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 매수세가 매도세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뭐 지금 개장한 지 15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천천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는 일반 수신 상품인 정기 예금, 자유 적금,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적금과 수신 상품을 공급하고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 대출,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 그리고 이제 금융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주식 계좌, 연계 대출, 신용카드 등 다양한 제휴 상품 및 다양한 투자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34조 6천억대를 기록을 했고 코스피 12위인데요. 최근 4거래일 동안 약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30억 그리고 310억가량 순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시가총액이 4거래일 동안 한 7조 5천억 정도가 증발을 했는데 뭐 하락의 요인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로 잡고 있던 물량들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기관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는 건데 해당 물량은 이제 공모 당시에 기관들이 1개월 의무 보유를 확약한 물량으로 그 기관 배정 총 3,600만 주 중에 8.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14만 주 정도가 이제 기관 만료가 된 건데 또 지난 2일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의 약 2.9% 정도, 그러니까 1,368만 주 정도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 소식에 주가가 7.7% 정도 급락을 했었고요. 해당 주식의 할인율을 한번 보니까 1일 종가 대비 기준으로 9.9에서 마이너스 9.9에서 13.9% 정도를 이제 할인을 했는데 이를 적용하면은 주당 단가가 76,000원에서 8만 원대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이 나오면은 어쨌거나 그 물량은 누군가는 반드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주가는 떨어질 일이 없죠. 그래서 반대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팔 사람이 없으면 주가 오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쨌거나 이 중간다리인 거래소를 통해서 서로 사고 팔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그럼 누군가는 저 많은 물량을 저 가격대에서 다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되든 뭐 외국인이 되든 기타 법인이 되든 어쨌든 물량을 받아냈다. 그래서 뭐 사실 블록딜이라고 해서 그 충격 여파가 조금 더 가는 방향도 있고 뭐 지금 단가로 봤을 때 뭐 블록딜 대체 왜 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저 정도의 가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박스권으로 갇히게 되면 차트를 길게 열어가지고 그러면 거의 76,000원에서 8만 원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관들의 이 의무 만료 매물의 절반 정도는 이 헤지펀드가 매입을 했는데 지분율로는 약 1%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헤지펀드는 이제 단기 차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오버행 우려도 조금 제기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이제 4일간 주가가 거의 18% 정도는 떨어졌지만 사실 여기서 주가를 5% 올려서 팔아도요. 지분 1% 물량의 5% 수익이면 어마어마한 수익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을 좀 여전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부정적인 입장만을 또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은행업 지수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수 특례 편입 그 기준을 조기 충족함에 따라서 코스피 200, 코스피 200 금융 그리고 은행업 지수 이렇게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수 편입일은 이틀 뒤인 9월 10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그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은 뭐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바이오의 그 주력 사업을 보게 되면은 바이오 황 사업이 있는데, 그 발전소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황을 그 친환경 바이오 제품인 비료, 농약, 생활용품 원료 등으로 생산되는 신성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화 사업으로 그 매립지 가스를 정제한 후 수소를 생산해서 그 수소 전기차에 충전하는 그 상암 수소 스테이션을 4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항의 아토피 개선 효과 정부 과제를 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탈모 완화용 세정 제품 그리고 흡수용 토닉 개발 연구 과제를 또 수행 중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수소차, 수소 충전소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 수소차 사업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그 BGF 그룹의 친환경 사업을 맡고 있는 이 에코바이오가 화이트바이오 사업 관련 글로벌 3대 인증을 모두 획득하며 경쟁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에게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납품을 확정 지었고요. 그 하반기에는 이제 청라 생산 시설이 이 완공을 앞둔 만큼 내년부터는 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친환경 생분해성 퇴비화 인증인 그 컴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이 퇴비 산업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획득했다라고 또 밝혔는데, 이로써 화이트바이오 산업 관련 글로벌 인증은 그 OK나 BPI, 그다음 CMA를 모두 보유한 사실 국내 유일한 업체가 된 기업인데, 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그 화학 소재 제품들을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이나 효소, 미생물 등을 이용해가지고 분해가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요즘 워낙 정보화 시대니까 검색하면 나오고, 기업에 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기업은 단기로 볼 만한 건 아니고 못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끌면서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끌고 가야 하는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사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야들이 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보려면은 이 시간을 같이 갈아 넣어야 되는데, 차분하게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은 좀 천천히 매수를 하시고, 사실 연봉으로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지난 4년간의 그런 움직임들이 보게 되면 주가가 거의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시가가 4,485원으로 출발을 해서 작년 저가 1,900원을 찍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가 대비 마이너스 57%,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고가로는 저가 대비 약 178%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년도 종가가 9,68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현재가가 작년보다 살짝 위에 잡혀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은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글쎄요,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못해도 내년까지는 들고 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수소차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실행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두되고 이제 막상 실행이 되다 보면은 에코바이오의 주가 방향성을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거는 최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모아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유플러스입니다. 대유플러스 유무선 통신 장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고 소형 가전 제조나 판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종속회사인 대유글로벌은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생산을 하고 있고 대유 AP는 자동차 스티리형 휠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업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이 약 70% 정도, 가전 사업 부분이 25%, 정보통신이 약 5%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큰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드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전기차 시대가 오는 만큼 이쪽 계열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유플러스는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 시그넷 EV와 스타코프와 함께 전기차 충전 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서 향후에 이제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해외 진출도 노려볼 수 있고 또 그게 주가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웬 전기차라는 의문 드실 수 있는데 얘네가 이제 올해 1월에 스마트 그리드 협회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코프와 협약을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 사업에 진출한 지 좀 됐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고 큰 폭으로 떨어졌고 또 다시 오르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기차 시대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살 필요는 사실 글쎄요 없다고 보는데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확실히 조정을 좀 세게 받았을 때 사던가 아니면 아예 안 사던가 둘 중 하나 선택할 것 같은데 양자택일이죠. 그래서 이미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사실 큰 걱정 없겠죠.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고 나름 전략을 때때에 맞춰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걱정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조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기업의 성장성은 사실 내가 사고 나서 당장 한 1, 2주 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단기성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고점인 1935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잘못 봤네요. 네, 대유플러스 급락이 아니라 2.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고점이 1935원 이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진 회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 주가와 좀 걱정일 수는 있는데 비중 조절 그다음에 주가 조정이 조금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조금 우상향했을 때 최소한의 손실폭 혹은 약익절도 가능은 하다. 고점 기준으로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얘도 차트상 8월 초부터 20일까지 차트는 무너졌는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이 다 무너진 시기라서 신경 안 쓰시면 되겠고 그냥 그 부분을 삭제하시고 보면은 박스권 잡아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세 종목 시그널 확인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낙폭이 좀 많이 확대됐는데 코스닥이 0.97% 하락 중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0.6%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설정해 놓은 이 박스권에 대한 지지선 꼭 체크하셔야겠고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오늘 좀 막바지 매수세에 들어간 것 같고요. 현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끝까지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주자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개장 상황 지금 계속 좀 안 좋습니다. 코스닥도 아마 1%대 하락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그널들도 챙겨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장 초반부터 좀 약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제가 보시면 좋을 테마로 정치 테마주를 항상 꼽는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정치 테마주들의 강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 테마주들은 앞으로 한 6개월 뒤에 대선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역시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 대응으로는 이 정치 테마주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북한의 열병식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시그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홈센터 홀딩스는 제가 월요일에도 봐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홈센터 홀딩스는 타일이나 위생도기, 위생금고 등을 판매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이나 사우나, 헬스클럽, 그리고 수영장 등의 레저 스포츠, 근린 생활시설 등의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지주사입니다. 보강산업 등의 종속회사를 통해서 건설 기초재료인 골재, 레미콘, 그리고 아스콘을 제조해서 판매 중이고요. 이외에도 유류도매업이나 아니면 물류운송업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센터홀딩스의 본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유로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홈센터홀딩스가 급등을 했고 보강산업은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맥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만 이 홈센터홀딩스는 또 건설 자재 관련주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이슈에 따라서 또 강세를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선도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 급등이 나온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의 경우도 2018년도 연간 영업이익 적자에서 2019년도부터는 흑자를 좀 유지해오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 초까지 보유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무적으로 좀 크게 문제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정 시에 단기로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시그널 드린 대로 좀 대응을 해보셨다면 수익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단기 조정이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추가 상승이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이제 신규 진입은 좀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같은 테마 내에 있는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홈센터홀딩스는 관망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도 지난 8월 20일 정도에 봐드렸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어제 14%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또 문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첨보는 LCD 시가격 첨가제 그리고 OLED 소재와 같은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 전해질과 전해액 첨가제 등의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결핵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 등의 의약품 소재들을 개발하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질산칼륨, 질산 리튬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정밀화학 소재 사업부도 운영 중에 있고요. LCD 시가격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또 반도체 공정 소재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수율과 품질을 개선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소재로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리고 중국의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의 2차 벤더이고요. 이 첨보가 전해질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증설 계획을 발표했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 전해질 생산 능력을 좀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의 매출 증가도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을 연간 27,000톤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만 연간 매출 1조 원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8월 20일에도 단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정 시 공략 의견을 드렸었고요. 첨보도 조정 이후에 좀 급등을 보인 상황으로 마찬가지로 시그널대로 좀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면 단기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다시 조정을 노려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과 면세점 사업, 그리고 화장품 제조, 그리고 도소매 사업,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부동산과 여객터미널업, 관광 호텔업, 그리고 가구 소매업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인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신세계 센트럴시티,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신세계 가사,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보복 소비로 좀 이어지면서 백화점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는데요. 신세계도 이번 2분기에만 1조 3,953억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6% 증가한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으로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2,198억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는 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3분기 성장률 둔화 전망으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사실 저는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오픈이 되었고 또 강남점 리뉴얼 진행 등으로 백화점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 가사 등의 자회사들 외형 확장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실적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현재 구간은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약세지만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시장 흐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최근에 시세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밀릴 때 함께 떨어질 수가 있어서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번 주 장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듦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잘 견뎌내면 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온라인 강연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과 최재원 전문위원이 함께하는 온라인 강연회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셔서 토요일 점심 드시고 이 무료 강연을 좀 시청하시고 대응 전략 좀 단단하게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